자, 이제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먼저 스펙트럼의 뜻을 알아봐야 되는데, 빛이 여기 분광기는 여기 프리즘 같은 걸 분광기라고 하거든. 그럼 빛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파장에 따라 나눠져. 다시 뭐에 따라? 파장에 따라 나눠져.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지. 다시 가시광,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빨간색 바깥에 여기에는, 이쪽에는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이쪽에 자외선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까 조금 파장에 따라 나눈다 했잖아. 근데 일리 올수록 에너지는 커지는데 파장은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큰 게 이게 보라색이 굴절률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수록 굴절률이 크다.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는 아까 분광기는 했지. 프리즘과 같이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는 도구. 이런 거. 가시광선은 파장 영역이 380에서 780 나노메타야. 가끔 이것도 내신 시험에 가끔 출제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자, 그럼 확인해 볼게. 자, 먼저 연속 스펙트럼은 백열등, 그 다음에 고온의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이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 여기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나오지.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여기 별빛, 그 다음 외부나, 그 다음에 태양,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 자,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연속 스펙트럼 위에 여기 까만색 선이 나오지, 검은색 선. 그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여기 이 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여기 까만색 선이 나온 거, 요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기체의 방전관이 뭐냐면 진 공간에다 어떤 기체를 넣고, 그림 못 그리니까 대충, 자, 이렇게다가 여기다가 어떤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빛이 나오거든. 그걸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이 얻어진다고. 또는 고온의 천체 주변에서 가열된 빛, 이게 방출 스펙트럼. 검은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색깔로 나오는 거,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이 세 가지가 있다.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 자, 그럼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지금 여기 원자 핵이고, 여기 원자 핵이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서 돌고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 여기가 일리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 에너지가 작은 데에서 에너지가 높은 데로 전자가 이동하려면 외부에서 빛을 흡수해야 돼. 이걸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때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거야. 이게 반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전자가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때 방출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원소의 스펙트럼, 먼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원소, 어떤 원소인지, 수소인지, 헬륨인지, 원소를 스펙트럼 분석해보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그 다음 개수, 간격, 굵기, 이게 다 달라. 그 다음 동일한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아. 이게 또 하나, 원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 다시 뭘 할 수 있다고? 원소의 질량비 또는 원소의 종류. 자, 이거는 선폭. 이렇게. 그 다음에 밀도가 클수록
흡수선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 여기 봐봐. 수소 원소하고 그 다음에 탄소 원소가 다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선의 위치. 자, 이거 수소는 이렇게 선의 위치가 나타나잖아. 그런데 탄소는 엄청 많잖아. 개수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 하지만 같은 수소일 때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요거 선의 위치는 같은 거야. 위치는 이게. 그래서 원소를 스펙트럼 분석하면 어떤 원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별빛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해보고 먼저 원소의 스펙트럼, 예를 들어 수소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왔다 해봐. 근데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봤더니 요 같은 위치에 있더라. 그러면 이 별빛에서는 수소하고 같은 원소가 있다. 그런 얘기야. 또 한 가지, 원소의 질량, 아까 있잖아. 선폭을 비교하는 거야. 이 굵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이 선의 굵기. 이게. 그래서 이건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표면 온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접근하느냐 아니냐 후퇴하느냐 이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속 스펙트럼, 여기 중심에서 나오는 빛은 별빛의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었는데 이게 흡수되기 전이지, 전. 이게. 근데 별빛의 일부가 여기 저온의 기체 대기를 통과하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을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참고로 여기 발광 성운은 방출 성운이다. 이런 게 가끔 또 내신 시험에도 출제합니다. 이거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건데 여기 보면 이게 일단 흡수 스펙트럼이지. 브라운호퍼가 한 거고, 태양의 대기에는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한번 가지고 어떻게 출제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여기 백열전구, 이거 딱 보자마자 연소,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이걸 딱 보자마자 일단 방출, 별의 별 B는 흡수. 이 그림 보자마자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백열전구는 여기다 쓰라는 거야. 연소 스펙트럼. 그 다음에 기체 방전과는 아까 방출 스펙트럼으로 얻어진다고 했지. 그 다음 별 AB의 흡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한 거야. 이 별 AB하고 얘네들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본 거야. 그럼 별 A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별 B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지 찾아보라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지금 수소가 만약에 별 A에 있다고 하면 수소의 이 선이 쭉 내려서 여기에도 있어야지. 있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요 선도 여기에 있고, 요 선도 쭉 내리면 있고. 그래서 별 A에는 뭐가 있다? 수소. 이렇게 찾는 거야. 헬륨의 요 선이 어디 있냐? 쭉 내려보면 여기 별 A에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헬륨.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됐고. 자, 이런 식으로 또 찾는 거야. 그럼 나트륨은 있느냐? 나트륨이 있나 확인해 보자. 요 선을 내리면 별 A에 있고, 요 선도 내리면 있고. 그래서 나트륨이 있고. 자, 그럼 칼슘이 있느냐? 칼슘이 별 A에 있느냐? 이제 찾아보는데, 지금 요 선을 내리면 여기는 없잖아. 여기 없잖아. 이게. 그리고 얘네들 여기에 없잖아. 별 A에 여기. 그러니까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찾으면 돼. 자, 그러면 별 B, 여기 별 B에 있는 원소는 어떤 거냐?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수소 쭉 내려보면 별 B에도 있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럼 수소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여기 있는 선이 여기 별 B에는 없으니까 없고, 헬륨도 여기 있는 요 선이 여기 없으니까 없고, 근데 칼슘은 있나 보자. 요 선 얘네들이 있고, 여기 얘네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칼슘. 이렇게. 자, 됐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결론이 뭐냐? 이제 결론인데,
원소의 스펙트럼과 여기 원소 수소, 헬륨,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이지. 자, 다음. 그러면 우주의 원소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그 분포를 보는 관측 방법은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천체, 지금 우리 배운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야. 자, 봐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예측하고 관측하기 있는데, 이게 이제 예측인데, 자, 여기 양성자 14개가 이게 수소라고 생각하면 돼.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중성자가 있고. 근데 여기 양성자 2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 2니까 약 7대 1이 되겠지. 이게. 근데 이제 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의 하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가 양성자인데 이게 수소 원자의 12개가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비가 12대 1. 앞에서 배운 거야. 질량비는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가 12개 돼. 4개니까 3대 1. 이거 앞에서 배운 거지. 이게 빅뱅 우주론 할 때. 이게 빅뱅 우주론 할 때에 이게 예측한 거야. 약 3대 1. 근데 전체 스펙트럼을 관측해 봤더니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이 사실 가지고 결론은 이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요거 하나. 그치? 빅뱅 우주의 증거는 이거 말고도 또 우주 배경법서가 있었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와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론이 있었지. 여기 둘이 싸웠는데 결국 허블이 해결해 줬다고 했잖아. 팽창 우주론이 맞다고. 그래서 자, 허블의 적색 편이와 우주의 팽창.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까운 은하가 요 파장이 요 선이 요쪽으로 치우쳤잖아. 또 먼 은하는 더 멀리 갔잖아. 이게 요쪽이 파장이 686 정도가 적색이거든. 그쪽으로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이걸 적색편이라고 해. 그럼 이 적색편이가 나타나려면 멀어져야 돼. 즉 팽창해야 돼. 우주가 팽창해야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허블이 이걸 관측했단 말이야.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맞다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허블 법칙은 참고로 보면 되는데 V는 HR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V가 후퇴 속도, 팽창 속도, 이게 H가 허블 상수, 그 다음에 R이 거리야. 거리. 자, 그래서 참고로 요건 알아두면 되는데 이거는 일부 학교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 우주의 크기는 허블 상수분의 C가 이게 빛의 속력. 그리고 이거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팽창 속도,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또 가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울기는 이게 거리분의 뭐가 돼? 후퇴 속도 V지. 즉 R분의 V. 이렇게 되니까 이 H, 즉 허블 상수가 되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헬륨 원자에게 생성, 이건 참고로 그냥 그림을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그림 가나는 수소에 의한 형성된 스펙트럼이래. 다시 가나는 수소에 의한 스펙트럼이고 다는 헬륨이래.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스펙트럼 문제가 나오면 흡수냐 방출이냐 이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 검은 선이 나와 있네. 얘가 흡수 스펙트럼,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 근데 이게 가와 나는 같은 원소니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위치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방출 스펙트럼. 근데 수소와 헬륨은 다른 원소니까 지금 위치가 다르지, 지금 이게. 이렇게. 그 얘기네. 자, 그럼 가보자. 기억. 원소마다 스펙트럼 모양이 다르고, 가에서 수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의 일부를 흡수한다. 흡수 스펙트럼. 그 얘기야. 맞고.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나의 선의 개수가 많아. 선의 개수하고 온도는 상관이 없고, 다의 스펙트럼은 나보다 고온에서 볼 수 있다. 다시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이게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그래서 답은 기억면. 다음 필수 문제 2번. 자, 이거는 이 그림은 적색 편의를 나타낸 거지. 요 선이 이쪽으로 치우쳤잖아. 이렇게. 이게 결국 우주가 팽창한다. 허블의 법칙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럼 가자. 은하 A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은하 B는 멀어진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면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B가 적색 편의가 더 많이 나타났지. 여기 이쪽으로 더 많이 갔지. 그럼 얘가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틀렸고. 은하 B는 은하 A보다 우리 은하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맞고. 이게 먼 거, 이게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 이와 같은 관측 결과로 허블은 우주가 팽창을 밝혀냈다. 이렇게. 다음 필수 문제 3번.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일 때, 지금 왜 7대1이냐면 이쪽에 12개. 이렇게 가면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 그래서 7대1이었어. 그런데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 됐지. 그래서 12대1. 이건 개수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근데 질량비는 12대 2, 4, 6, 8, 10, 12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3대1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 지금.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9대1일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려면 양성자 2개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이 숫자 그냥 가지 말고 지금 자, 이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지금 위와 같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만들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성자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18, 2 이렇게 놓자. 그러면 이쪽에서 2개를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남는 거 양성자 16개가 남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지. 이게 됐지? 다시 개수비야. 이건 개수비.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고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이게 개수비인데 이건 문제는 질량비니까 이건 16개니까 그러니까 16. 근데 이거 하나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체 4개니까 4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질량비는 답이 몇 대 몇이다? 4대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많이 나오는 거야. 다음. 자,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자,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자, 요게 이제 조금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우주에는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럼 이게 수소라는 거 알아야 되고, 요게 헬륨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기억과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 기억, 니은은 각각 수소와 헬륨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기억이 헬륨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수소고, 요쪽 가에서 우리 확인했고, 자, 그럼 확인. 기억은 수소이다. 기억은 수소가 아니라 헬륨. 태양의 대기에는 기억과 니은이 있다. 자, 확인해보자. 기억 있나? 여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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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 있고, 있고. 다 있네. 맞고. 그 다음에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 이 최소한 이 태양에는 수소와 헬륨 원소가 있다. 그런 얘기지. 알 수 있지. 그 다음.
기출문제 2번. 그림은 기체 A와 B 및 별 S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체 A, B는 단일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나와 있네. 자, 별 S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 여기 그림이 나와 있고, 기체 A 방정관, 기체 B 방정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별 S의 스펙트럼 나와 있고, 결국 지금 얘네들 원소가 이 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라는 거네. 자, 확인하자. 기체 A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지금 이게 검은색 선이 아니잖아. 이게 검은색이었으면 흡수지. 근데 아니니까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 기체의 원소 종류와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고 맞고, 별 S의 대기에는 기체 AB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A 있나 보자. 내려볼게 있고, 내려보자 있고, 내려보자 있고, 내려보자 있네. A는 있네. 자, B 있나 보자. B 내려보자 여기 없네. 아, 틀렸네. 됐고, 그 다음 문제 3번. 그린 가는 원소 X로 이루어진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여기 뭐 고온의 기체에서 이게 방출 스펙트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저온의 혼합 기체를 통과한 백열 등의,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고, 원소 X로만 이루어진 거라겠어 일단. 자, 갑시다. 그럼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맞고, 저온의 혼합기체에는 나가 저온의 혼합기체였지, X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했네. 자, 얘는 지금 원소 X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했잖아. X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이 선이 여기에도 있으면 여기도 있는데, 여기 내려보니까 없네. 이거 포함되어 있다. 틀렸고, 다음 백열등은 나의 검은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방출하지 않는다. 다시 여기 백열등의 빛의 스펙트럼, 저온의 혼합기체를 통과한 백열등인데, 백열등은 나의 검은선, 백열등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잖아. 연속, 검은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방출하지 않는다? 아니지.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모든 걸 다 방출하지. 틀렸지. 그 다음 기출문제 4번. 그림은 과학도서 읽고 새 학생의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별에 직접 가볼 수 없고 시류를 채취할 수도 없으니 별의 구성성분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홈트가 죽은 지 겨우 3년 후에 스펙트럼으로부터 화학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칼센 코스모스. 자, 옳은 설명을 찾으래. 별빛의 분광기를 통과한 파는 빨주노초 파는 아까 나눠진 거 가시광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별빛의 대기를 통과하면 특정의 파장의 빛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하지. ABC. 그 다음 기출문제 5번. 다음은 빛의 스펙트럼에 대한 탐구이다. 분광기로 백열등과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차. 백열등하고 수소기체 방정관. 방정관 나오면 방출이야. 백열등은 연속. 그 다음에 가에서 관찰 결과를 우주에서 관측한 태양의 흡수를 비교한다. 이렇게 나왔네. 광원 AB는 백열, 이게 연속. 그러니까 이게 백열등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수소기체 방정관, 이거 방출 이런 거고. 자, 태양 이거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가자. 기억 A는 수소기체 방정관이다. 아니고, B에서 관찰되는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다. 맞고,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 이외에 다른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지. 지금 자, 얘가 수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요 선은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원소가 존재해야지. 그 다음 기출문제 6번. 그림은 고온 고밀도 광원에서, 여기 고온 고밀도 광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로 관찰한 과정 모식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스펙트럼 기억 또는 스펙트럼 니은은 방출과 흡수,
이걸 보니까 얘가 방출이네.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흡수. 여기 안 나지? 얘는 연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단 수소기체 이외에 다른 기체를 풀면 비슷한 내부 들어간다. 자, 가자. 기억이 아까 흡수 스펙트럼 했잖아. 기억은 수소기체 방정거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과 같다. 아니고. 기억 니은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는 같다. 위치는 같지. 여기 수소기체였으니까. 한 가지 원소였으니까. 그 다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이게 바로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그러면 기억이 돼야지. 기억. 틀렸고. 그 다음 7번. 뭐 거의 다 비슷한 문제야. 자, 그림은 스펙트럼 AB를 나타내는 것이다. AB는 원소 X로만 이루어진 다시 AB는 원소 X로만 이루어진 고온고체 방사능 빛의 스펙트럼과 X 원소 Y로만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 백열등 빛의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이거 보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거니까 얘가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게 방출이네. 이게 X로만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흡수네. 이게 Y로만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거고. 이렇게 가자. 그럼 기억. A는 두 개 다 선 스펙트럼이지. 그 다음 B는 X, Y. 그 다음 X와 Y는 같은 원소이다. 선의 위치가 서로 어때? 같잖아. 맞고. 다음 8번. 그림은 임의의 원소 ABC의 방출 스펙트럼과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면서 찾아야지. 자, 가자. 방출, 흡수.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기억. 고온의 A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지. 방출 스펙트럼. 별 S의 대기에는 B와 C가 존재한다. 자, 가보자. B에 있는 이 선 여기 없으니까 안 돼. C 있고 C는 존재하네. 다음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 별에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지. 기억 디귿. 그 다음 9번.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과 원소 기억 니은의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 그 답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수소 흡수선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 쭉 요거 같은 데 있고, 요거 같은 데 있고, 요거 같은 데 있고, 요거 같은 데 있으니까 얘가 수소. 헬륨선의 위치 여기 있으니까 얘가 헬륨. 이렇게 되네. 자, 이거 두 개 다 방출 스펙트럼이네. 자, 그럼 기억은 헬륨이다. 틀렸고 수소. 태양의 대기에는 니은, 헬륨이 존재하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 스펙트럼을 구성하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지. 니은, 디귿. 그 다음 10번. 그림은 초기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A 원자에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니은은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성자지, 얘가 중성자, 얘가 헬륨 원자액, 나머지가 수소 원자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가자. 기억은 양성자이다. 틀렸고 니은의 전하량은 0이다.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잖아. 플러스 1. 틀렸고 이 과정 이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액의 총 질량은 A 원자, 즉 헬륨 원자의 질량비를 구하라는 거니까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4 질량비.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12개.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은 얘가 1대 3, 3대 1이 돼야지. 3대 1. 이게. 그러니까 수소 원자액의 질량의 3배가 되었다. 다시. 존재하는 수소 원자액의 총 질량은 헬륨 원자액의 총 질량의 3배가 된 거지. 디귿이 답이네. 자, 됐지?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